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잠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어제 270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2744포인트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좀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봉을 보겠습니다.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2시 이후에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장 초반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다 내준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다가 2시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2시 이후에 급락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뉴스가 2시쯤에 나왔습니다. 2시쯤에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났는데, 에코프로비엠이 2시 40분부터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의 경우 이평선을 다 하회했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121선도 하회를 했고, 위에는 241선도 하회를 했고, 61선도 하회를 했고 다 깼습니다. 이제 5일선까지도 다 깬 상황이죠. 어디가 지지란 말입니까 도대체.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을 강하게 붕괴한 이후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도 벗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120주선으로 보입니다. 120주선. 주봉에서는 120주선에 가까운 상황이죠. 120주선이 2620포인트, 2620포인트에 120주선. 월봉은 20월선을 강하게 깼죠. 20월선을 강하게 깼습니다. 이제 이틀 거래, 2일의 거래를 마치게 되면 월봉이 완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20월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월선이 2820이거든요. 현재 지수가 2709. 앞으로 100포인트, 110포인트를 올려놔야만 20월선을 회복하게 되면서 2월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20월선 회복은 불가합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0주선에 가까워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하느냐,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 사이 가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지지라인이 어디인지가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한 개의 지지라인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241선을 한번 481선으로 바꿔볼게요. 481선을 바꿔보면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481선은 어떤 자리입니까? 241을 우리가 1년, 그리고 1년하고도 1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1년 1개월. 그럼 이 481은 2년하고도 2개월입니다. 2년 2개월. 2년 2개월은 주봉에서 봤을 때 120주 정도에 해당되는 차례입니다. 120주.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주봉은 한 주의 마지막이죠. 한 주의 주초와 주 말만 표시를 합니다. 주봉은. 근데 일봉은 그렇지 않죠. 일봉은 하루에 고점과 저점을 안내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안내하죠. 그러니까 481선과 120주선은 다르죠. 각 주의 평균과 각 일 481, 네, 평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481선에 먼저 왔다라는 것. 자,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만 120주선까지 안 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주봉 120주선에 가까운데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일과 모레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481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 내일과 모레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기술적 반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술적 반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2900이라는 자리가 보이죠. 2900선, 2900이라는 자리가 보이는데, 자,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습니다.
5일선, 21선이 다 각도가 45도에서 60도로 가파르게 꺾였죠. 이렇게 꺾인 상황에서는 주가 반등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한번 11선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1선. 11선을 잡아보면 11선의 가격이 2866입니다. 2866.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막연하게 높은 가격까지 보기보다는 2860, 2865부터 2900까지를 반등의 자리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2860에서 2900. 물론 조금 더 상승하면 바로 일목균열폭 이 구름층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2933. 그래서 맥시멈은 2933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2933까지. 그래서 2865에서 2933까지 여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급격하게 하락한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48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죠. 내일과 내일 모레 상황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가는 주봉을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꺾일 수 있어요. 결국은 120주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장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481선을 설정하다 보니까 481선을 이탈을 하긴 했는데 481선 자리가 892포인트입니다. 892포인트. 자, 내일 다시 892포인트를 회복하는지를 잘 보는 게 관건입니다. 892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주봉에서 120주선까지 하락을 하지 않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을 체크됩니다. 시장 상황은 바로. 근데 120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120주선을 강하게 붕괴하기 위한 되돌림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곧버스입니다. 자, 252670이라는 곧버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곧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 곧버스는 지금 상승 탄력이 강하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추세 연결선의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곧버스의 경우 상승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252670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2X. 그러면 곧버스가 이 추세 연결선에서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이제 정배열로 가는 흐름이죠. 모든 이평선이 차례차례 놓여 있습니다. 20, 60, 120, 240. 지금 정배열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곧버스는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 보시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강하죠. 현재 2555원인데 이게 3100원부터 3900원 사이에 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추세 연결선에 부딪히는 자리에 왔습니다. 와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252670 곧버스의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수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봉을 보게 되면 또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2670이 눌러줄 때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지수는 그렇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지수의 전제 조건은 481선을 지켜내는 것. 2703이죠. 2703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2703을 깨면서 2700을 무너뜨린다? 그것은 481선을 깨고 주봉인 이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 5종목입니다. BDI, 이수앱지스, 위메이드, 미스터블루, 카카오게임즈인데, 자, BDI는 미국의 자회사 앨리슨 파마슈티컬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수앱지스는 러시아 제약사와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을 기술 이전한다는 계약 체결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암호화폐 이믹스가 투자자 보상안을 고려한다는 소식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라는 게임 회사는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플레이 앤 언 사업을 위한 MOU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즈인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유럽법인이 미국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와 전략적 투자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죠. 바로 이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DI입니다. BDI는 이제 관리 종목인데요. 관리 종목 상황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자회사 이슈예요. 자회사 이슈. 그런데 일봉상에서는 121선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은 눌러주고 다시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BDI는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보유하고 수익 중이시라 그런다면은 그냥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셔서 3,000원 부근까지 보유하셔서 3,000원에 이르기 전에 2,900원에서 2,980원 사이에서는 1차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그 다음 저항가도 있긴 한데요. BDI가 가고자 하는 1차 목표가는 2,900원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BDI는 1차 목표가. 물론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2,900원대가 1차 저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는데,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눌림목이 발생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2,900원대의 저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수앱지수는 완전 바닥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29%, 29.9%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한가를 달성했다가 주가가 무너졌단 말이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은 거의 바닥을 잡은 모습이에요. 바닥을 잡은 모습인데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죠. 자, 윗꼬리가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61선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눌리면 매수 타이밍이고 61선까지를 한번 조전해 볼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는 다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의 상승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는 하락 시에 크게 보면 ABC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12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플레이 앤 언 게임의 선두주자죠. 선두주자고, 위메이드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면서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의 대장주인데, 자,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승했다 또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위메이드가 좋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였다, 하방으로 좀 꺾여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연결선에서 대응하고 다음 하락 상황에서 매수를 저울질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현재 주봉에서는 이제 기준선을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준선 자리가 13만 5천원대입니다. 13만 5천원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봉에서 20주선을 위에 넘어섰을 때, 안착했을 때의 적극적인 매수를 권해드리죠. 20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를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추세가 하방으로 지금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21선은 61선을 하회하는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 추세를 되돌려 놓으려면 적어도 20주선 위에 안착을 한 상황이 좋죠. 이 위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위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또 하락하면서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20주선 위에 안착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망을 하거나 또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세 연결선, 제가 안내드렸던 추세 연결선에서 매도하고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를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미스터 블루 오늘 19%나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걸린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죠. 우리 주가 급등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평선과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 함께 있는 자리는 강력한 매도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빼게 되면 그냥 이평선만 보이죠. 이평선만 보이게 되면 이평선만 보이는 자리에서도 물론 대응이 가능합니다. 121선과 61선이 함께 있으니까 여기서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이전에는 241선에서 부딪히고 빠졌죠. 미스터블루는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만 매매해도 저항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목균형표를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해진단 말입니다. 일목균형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저항대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럼 이런 차트의 경우는 눌리면서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이 저항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죠. 근데 이 저항이 강력하단 말이죠. 이런 저항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오늘 매도 대응을 잘 했어야 됩니다. 자, 추가로 우리가 이 미스터 블루를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신규로 매수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저항을 넘어선 자리에 사는 게 좋아요. 이 저항을 넘어서야만 부담이 적죠. 부담이 적은데 저항에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오늘 강한 저항에 부딪힌 상황에서는 좀 시간 조정의 시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 저항이 될 수 있어요. 9,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평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있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간 조정을 염두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보겠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241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건 좋은 흐름이죠. 24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상승의 무게감을 두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좌측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은 그 전에 거래됐던 흔적입니다. 이 가격대는 과거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가격을 지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좀 안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41선에서 다음 단계로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1선까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240주선의 강한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가는 그림.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는 긍정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60주선을 하회하는 곧 66,400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5만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400원 자리를 기억하면서 저가 1월 19일에 저가 66,400원을 깨면 손절한다라는 인식 하에 대응을 하시되, 그러나 66,400원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241선 지탱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121선까지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121선 저항이 되겠죠. 그렇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갭 하락이 나왔던 자리 있죠. 갭 자리는 메울 수 있다는 것이죠. 85,700원 자리 그 정도 되겠네요. 86,000원. 그래서 주가의 241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121선을 가서 저항, 그 다음 눌렸다가 다시 86,000원까지 향해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섯 종목에 오늘의 특징주 다섯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 자, 상세 대응법이 궁금하시면 각 종목에 대한 종목명만 주셔도 되고, 이외에 다른 이외 물린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물린 종목 대응법 궁금하시면 그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